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2024년에 첫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장은 첫날부터 화끈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 증시는 대장주 애플이 3% 넘게 하락하면서 나스닥 전체를 끌어내렸습니다. 장중에는 무려 2% 넘게 하락하기도 했었고요. 반면 암호화폐 시장은 대장인 비트코인이 상승을 주도하면서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달성하는 등 강력한 랠리를 펼쳤지만 나스닥의 급락과 함께 위험 자산에 대한 투심이 약해지며 막판에 약간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일단 2024년 올해의 화두는 경기 침체입니다. 과연 미국 경제가 침체 없이 경제를 연착륙시킬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결국은 침체에 빠질 것인지가 2024년 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그 침체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키가 바로 고용이죠. 고용 시장이 약해지면 경기는 여지없이 침체에 빠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에는 중요한 고용 지표가 모두 발표되는 운명의 주이기도 한데요. 우선 수요일에는 기업들의 고용 여건을 살펴볼 수 있는 잡 오프닝, 채용 공고 건수가 발표되죠. 채용 공고 건수가 줄어들면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고 있다는 얘기고 그만큼 여건이 좋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채용 건수의 하락은 그동안 필연적으로 실업률의 증가를 불러왔고 결국 경기 침체로 이어졌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목요일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발표가 있는데요. 이 역시도 크게 증가할 경우 경기 침체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때 역시나 예외 없이 경기 침체가 왔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아직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주의 깊게 고용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잘 마무리된다면 연착륙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그랬듯 급증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이번에도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금요일에는 대망의 고용보고서의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시장은 어느 정도의 고용 약세를 점치고 있습니다. 고용이 지난달보다 줄어들고 임금 상승률도 지난달보다 하락하고 실업률도 지난달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부 고용의 약세를 나타내죠. 다만 아직까지 심각한 약세는 아니고 약간의 고용 약화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게 향후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경기에 대한 전망이 크게 엇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실업률의 급격한 증가는 거의 한 번도 예외 없이 경기 침체로 이어졌었죠. 따라서 2024년도 이 실업률의 향방이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가야 어차피 더 빠르냐 느리냐의 차이가 있을 뿐 결국 하락할 것이란 걸 모두가 알고 있죠. 하지만 실업률은 현재 상태에서는 짐작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기 침체가 화두인 2024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지표는 실업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증시는 조금 불안한 면이 남아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와서 실적이 하락하면 유동성이 풀리는 것과 상관없이 주가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날 애플이 장중에 4% 넘게까지 하락했던 것도 이러한 두려움과 연관이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에 대한 판매 전망이 약해진 것, 그리고 이후에 판매될 거의 모든 제품들의 판매 전망이 약해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격이 내렸는데요. 경기 침체가 오면 소비재들에 대한 지출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기업들의 EPS, 수익성이 하락하면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죠. 그게 실제로 과거의 경기 침체 당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올해는 연착륙으로 끝날 것을 기대하고 있기에 과거와는 다르다는 것이 현재 시장의 평균적인 예측치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기에 이런 불안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경우 2023년 판매 목표였던 180만 대를 달성하는 훌륭한 4분기 판매량이 나오면서 오늘 다른 빅테크들 대비해서는 최고로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2024년에 대한 불안감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기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테슬라의 2024년 판매량 예측치를 보시면 약 216만 대 정도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저의 예측치 역시 210만 대에서 220만 대 사이이기 때문에 기관들의 예측치랑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216만 대의 판매라면 판매량 성장률이 약 20% 정도입니다.
테슬라는 과거에 계속해서 40에서 50% 정도의 성장을 해왔고 2023년에는 조금 별로였다 하더라도 37%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률이 갑자기 20%로 줄어들게 되면 시장에서 좋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테슬라의 PER은 약 80 정도로 상당한 고 PER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최상의 기술주들 중에서 나름 고평가로 평가받는 엔비디아조차 PER이 약 40 정도인 걸 감안하면 거의 2배에 가까운 상당한 프리미엄이죠. 이 높은 성장 프리미엄은 그만큼의 성장성을 담보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률이 이렇게 꺾여버린다면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문제는 2024년에 경기가 별로 안 좋다면 이 낮은 판매량 성장 예측치를 추가로 늘릴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가격이 한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마진이 거의 없죠.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의 경우에는 이미 적자입니다. 따라서 2023년은 급격한 가격 인하로 어쨌든 180만 대 목표치를 달성했지만 2024년은 이제 여기서 더 내릴 가격이 없어서 그마저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2024년은 테슬라에게 있어 최고로 도전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각보다 전환이 지체되고 있는 전기차의 채택률, 그리고 엄청난 경쟁사들의 공세를 뚫고 판매량을 더 늘려야 하는데요. 2023년과 같은 마진의 하락 없이 판매량을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경기마저 도와주지 않는다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죠. 이처럼 주식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착륙이 확인되기까지는 올해 내내 불안 심리에 지배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래 대선이 있는 해는 상반기에 주가가 거의 오르지 않았던 평균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착륙에 대한 확인이 하반기가 되어야 확실해질 것을 생각한다면 올해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되어서야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면 상품 시장은 경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증시보다 자유롭습니다. 상품의 가격을 움직이는 최대 핵심은 경기가 아니라 금리와 유동성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금은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경우 최고의 성적을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도 경기가 안 좋아지며 금리가 하락하는 타이밍마다 금 가격은 크게 상승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2024년에는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 가격 역시 상승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겠죠. 거기에 경기 침체일 경우에는 금리가 더욱더 빠르게 하락하고 유동성이 더욱 빠르게 풀릴 것이기 때문에 더 큰 폭의 상승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그 중에서도 2024년의 원픽입니다. 기본적으로 상품 자산이라서 금처럼 경기보다는 금리와 유동성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것은 과거 비트코인의 가격과 글로벌 유동성의 상관관계에서 너무나 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유동성의 증가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거의 완전한 정비례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쨌든 약 3대1 정도의 확률로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이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보다는 위험자산이라는 특성, 그리고 경기에 덜 민감한 상품자산이라는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올해 가장 유리한 포지션에 있는 자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은 2024년이 말 그대로 역사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선 1월 초 현물 ETF의 승인이 현재 거의 확실시되고 있죠. 기관들의 거래소라고 할 수 있는 CME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47,000달러까지 상승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비트코인 가격의 랠리가 기관들의 주도에 의한 랠리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모습이죠. 기관들이 랠리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현물 ETF 승인에 대한 선 포지션을 잡으려는 수요가 많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ETF 승인 이후에 뉴스의 파라라가 나오면서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기적 이슈일 뿐이죠. 투기꾼들이 모두 사라지고 나면 ETF를 통해 그동안 전통금융과 단절되었던 비트코인 생태계에 막대한 자금이 흘러들어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에 엄청난 상승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현재 계산으로는 전체 ETF 운용자금 30조 달러의 1%인 3천억 달러만 유입이 된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의 평균 가격 승수
4배를 곱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약 85,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은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인데 오로지 현물 ETF 효과 하나만으로도 전고점인 69,000달러를 그냥 뚫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슈퍼사이클의 핵심인 반감기와 유동성 증가는 고려하지도 않은 숫자입니다. 이제 3월이면 드디어 슈퍼사이클 요소 중 하나의 축인 수요 충격,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바로 뒤이어 4월에는 공급 충격, 비트코인 반감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때쯤이면 현물 ETF 이후 뉴스에 팔아라도 모두 끝나고 투기꾼들이 시장에서 사라진 뒤가 되겠죠? 거기에 원래 대선이 있는 해에는 비트코인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올랐던 과거 역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물 ETF의 단기 변동성이 모두 끝나고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반감기가 시작되고 선거가 있는 해의 계절적 특성이 모두 합쳐지는 4월 정도부터 본격적인 슈퍼사이클이 시작될 것으로 강하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때 출발해버리고 나면 이후로는 다시는 탑승 기회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도 비트코인은 불장이 모두 끝나고 난 약세장의 바닥에서조차 지난 반감기 이전 가격으로 되돌아갔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그 가격은 2번 다시 안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버스가 출발하고 나면 다시는 지금의 가격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란 뜻입니다. 이번 사이클이 끝나고 나면 다음 약세장이 온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한 개를 온전히 살 수 없는 가격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 평범한 사람도 비트코인 한 개를 온전하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이죠. 2024년은 정말로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나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비슈사 프로젝트에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함께 가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제가 할 일입니다. 2년 후 수많은 경제적 자유인들이 탄생할 것입니다.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2024년 새해의 첫 거래일을 돌아봤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충분히 만족스러웠고 누군가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은 하루였을 수 있는데요. 아마도 새해 초반의 혼란이 좀 정리되고 나면 결국 대부분의 자산이 상승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긍정적인 얘기만을 해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우리가 하는 투자의 선택권은 언제나 나에게 있다는 사실만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가격을 움직이는 것은 시장이 하는 일이지만 그 안에서 가장 좋은 자산을 찾고 공부하여 투자하고 지켜내는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의 할 일까지 시장에게 맡겨서는 안 되겠죠? 결국 성공적인 투자는 내가 얼마나 나의 할 일을 열심히 잘 했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성공적인 투자와 실패하는 투자가 결정되는 것이지 시장이 결정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아주 짧은 순간만 그런 것처럼 보일 뿐이죠. 하지만 궁극적인 성패를 가르는 모든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